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오주 심리 상담 책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 참 중요한 내용이죠. 부부 개운법. 요거는 알아놓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에 있는 분들 부부 클리닉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뭐 서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단 한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냥 서로 마주치기 싫다면 편지를 써서 당신이 보고 느낀 점들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두 번째, 어느 쉬는 날을 택하여 아이를 대신 보내 미리 약속을 한 다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여 온 가족이 만찬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거나 회사에서 여행을 이용하여 부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 네 번째, 만약 경제적으로 흘러간다면 아이들과 남편이 짧은 기간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 여행이 참 좋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하루를 골라서 낭만적인 밤이 되도록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남편과 함께 먹으면서 술이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술김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을 제가 다른 데서 부부 떨어져 가지고 잘 만나지 않고 이혼하거나 줄거진 경우에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택하면 좋다고 이렇게 어느 그 부부 클리닉에서 내가 찾아왔어. 연금. 다섯 번째, 배우자의 선택. 1번,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 식주, 의는 의복, 식은 먹는 거, 주는 집이죠. 그리고 학과, 직업,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좋습니다.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간지가 세 개 겹쳤을 때 해석법. 간목이 세 개다. 그럼 갑 세 개 있는 경우는 왜 고독하냐 하면은 간목이 세 개 있는 사람은 매우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9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례를 보게 되면 갑 세 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다음 신금 세 개, 신. 이것도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고향을 떠난다. 신금이 만약에 인목과 모두 동하면 역마성이 돼가지고 이곳 사람이 아니다. 북쪽에서 왔다는 뜻이다.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목에서 연월시에 갑신, 임신, 갑신, 갑술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갑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봤더니 시지가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목일주의 여자가 신이니 결혼 상대로 여러 사람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의료기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가 복음이 세 개잖아요. 옛날부터 복음이 많으면은 눈물 흘린다. 여자가 남자가 많아가지고
힘든다 이런 뜻이요. 간목이 또 세계 돼 있으니까 연주와 월주가 신이 복음이 있단 말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례는 한 여자가 여러 사람의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명의 결혼 상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혼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요거는 사주가 아니고 오주입니다. 오주. 다시 말하면 사례는 오주입니다. 오주. 어떻게 오주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사주였다면 정말로 결혼을 여러 번 할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오주입니다. 오주기 때문에 분까지 했다가 지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시까지만 술시까지만 하고 갑신년 임신을 갑신일 그러니까 연일이 복음이 됐잖아요. 요거는 좋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여기에 술이 있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하면 술토가 고가 됩니다. 창고가 되죠. 따라서 이 신금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술토는 중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쪽이 왜 북쪽이냐 하면은 이미 이제 그 북방을 뜻합니다. 술토는 뭡니까? 중부를 다 중부, 왕을. 그래서 북부에서 중부를 거쳐서 왔다. 이주는 사업군이라고 그랬어요. 사업군. 직장을 그만둔 의미는 간목이 시주 술토 속에 들어갔습니다. 간목이 시주 속에 들어가서 술토는 편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편간이 술토 속에 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류술이라면 그 전체가 그 무슨 국이라면 금국이에요. 금국 방국입니다. 아무튼 간목이 술토 속에 들어가 있고 술토에서는 편간이 여기서 이제 신금과 해서 작용을 해서 금기가 많아 마음이 현재 굉장하게 뒤숭뒤숭하다. 왜? 간이 많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지금 간목이 시지에 들어갔다는 간목이 시지에 갑술이라고 하면은 간목 자체가 술토 속에 이렇게 들어간 걸 술토가 밑에 위에 있으니까. 혹은 소에다 뿌리를 내리는 그걸 말씀인데. 예. 근데 간목이 술토 각진이 술토에 뿌리를 둔 게 아니고 간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에. 그러면 뭐냐면 원래 갑술은 원래가 그 개념이 고사목이에요. 네, 사목. 사목. 그래서 간목이 뿌리를 못 내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쓸모없다. 갑진하고 다르다. 그래서 갑술은 정관성인 유금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공효, 유수라 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를 불러와 합을 유술, 신과 술 사이는 격각이고 요 사이에 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를 불러다 오는단 말이야. 공협에서. 네, 그러면 신유술 이렇게 합이 되고 신금이 글자가 3개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신은 자형이라 자형. 그리고 신금이 많다 말은 또 술토 속에도 또 신금 매울 신자 신금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말하는 연월일에 있는 신금 속에는 천간 경금이 내장돼 있잖아요. 지장간이. 그러니까 이제 금금금 마지막 술에도 뭐가 들었어요? 신금이 들었으니까 복음 관살이 혼잡이 됐다. 관살 혼잡이니까 감정상 매우 힘든 상태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두 남자가 동시에 결혼을 제의해 실제적으로 요 오주 사례를 갖고 있는 여자가 며칠 사이에 두 남자가 동시에 결혼을 제의했습니다. 자, 첫째 신랑 후보는 A군은 72년생 임자생이고 B군은 을묘생이고 처음보다 두 번째 사람이 나이가 3살이나 적지요. 72년생 나이가 많아요.
A군 70의 임자생은 이쪽에 거주한다. 그러면 책임감도 있고 고집스럽고 성격이 외향적이고 체면을 중시한다. 남에게 굽힐 줄 모른다. 말도 잘하고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점은 지나치게 논리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우겨낸다. 상담녀가 훨씬 마음에 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임금인 사람은 만약에 갑신을 갖다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면 갑신과 임신은요. 자, 세 사람이라 해서 갑신, 임신, 뭐 갑술 자기를 빼고 갑술을 합시다. 갑신, 임신, 갑술이면 안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갑신이나 임신이 마음에 들 거다. 대신에 갑술은 술도가 지나서 별 간목이 뿌리를 내기가 귀찮고 근데 위에 있는 임신이 좀 마음에 좀 들겠네요. 임신은 마음에 들 수 있겠다. 자, B군은 을묘생인데 임자생은 사실은요. 갑신에 볼 때 임자를 붙이나 보면 신자진 소국이 됐잖아요. 갑신 일주가 이 여자라 하면 임신이니까 좋지. 신자 속돼 있다. 근데 을묘는 뭔가 모르게 묘신, 그것도 되고, 남자가 임자면 임신일 때 목에 키도 크고, 놀기 좋아하고, 임자가 원래 좀 놀기 좋아하잖아요. 좋은데, 마음도 넓고, 을면은 마음도 좀 좁고, 키도 좀 작고, 대신에 책임감은 좀 강하다. 순박하고 순수하다 을면이니까, 보수적이고, 수입은 안정적이다. 예. 및 재물에 대한 관념이 뛰어나다 그래요. 자, A군은 70년 임자생은 당신과 함께 하는 생활에 충실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도전적이고 성향이다. 제일 좋은 해법은 신합이다. 금생수, 수생목의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고 70원 을묘생은 좋기는 한데 경제적으로도 좀 유리하고 있는 하지만은 묘신 원신이 걸리적 된다. 그래서 삼각관계의 끝은 결론적으로 이 만들어 보면 천월에 모두하게 된다. 신해 천자가 뭐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때 천은 뭐냐면 뚫을 천자로서 우리가 말하는 형충파해 형충파해에 해당 해월에 해월 해월에 해당 해월에 형충파해 해월이 천월에 해당합니다. 그럼 신으로 볼 때 천이 언제나 해다 해가 천살이기 때문이다. 천살이기도 하고 간목으로 볼 때는 이 편인이 돼갖고 자기를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월은 신약한 간목에게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 좋지요. 그래서 신금에게는 모두 천살에 해당한다. 신금은 전부 다 뭐 줄줄이 전부 다 천살에 해당되죠. 그래서 해월이 되면 다 결정이 돼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신년 자월에 대북으로 자월에 대북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오늘 대북에서 간 사람인데 돌아가서 임자생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자, 5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동업 문제, 동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동업. 자, 58페이지 사업 재물 문제, 동업 문제입니다. 을묘, 기묘, 기미, 갑술. 천명이 지난 시간이므로 기묘일이 아니라 사실은 경진놀이 옳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봐가지고 기묘라고 이 사람이 적어버렸어. 그러면 기묘일이 아니라 기묘월. 기묘월, 기미일, 월로 고쳐. 기미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묘월, 일이 아니고 월입니다. 월로 고쳐놓으세요. 숫자를. 실제는 기묘월이 아니고 실제는 뭐라고요? 경진월이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 그걸 씌워가지고 기묘로 씌워버렸어. 그래도 오주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대로, 예,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내용이 이 사람들 뭐냐면, 이 시지가 원래 사업궁이고, 시는 사업궁이라서요. 갑술인데, 기토로 볼 때는 각기합포가 되어 있어요. 각기합이, 예, 원래가 간목은 정간이잖아요. 정간이고, 밑에는 각기합포지만 밑에 술형이 됐죠. 술미형. 그러면 술미형은 좋지가 않아요. 갑기합도는 좋은데 밑에 술미형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위는 천간은 합을 하는데 밑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임의일주와 기묘월주는 천간은 갖고 지지는 관살과 일단 서로가 술미형을 하고 저 월은 같은 기토끼리의 묘미 관살을 서로 목을 만들어 있는 묘비 합반을 만들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묘미합이란 말은 원래 합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2, 4, 8 이렇게 2, 4 배수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 형은 충형은 적기 형은 3배수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달 전에 기토가 찾아와가지고 묘미합을 하자. 묘미합이 뭐예요? 니캉 내캉 뭐좀 도금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목은 뭐냐면 의료 제주, 의료 판매, 인체, 교육 사업이래요. 예. 동그라미 교육 사업, 동그라미. 예. 회계 수학 관련 원목하고 뭐 이런 물상인데 실제 이 사람은 교육 관련해서 좀 해보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사주 주인공 성격은 사주 주인공 성격 기미 원래 똑똑해요. 똑똑해. 또록또록하다. 예의를 중시하고 관살이 등령해가지고 관살이 묘에 등록해가지고 정관과 합 비교는 왕성하고 똑똑하지 뭐. 정관이 있으니까 다른 소리 잘하고 또 기토가 많이 있으니까 추진력도 있고 또 간목이 시에 있어서 규칙적이고 정관이 있어서 아주 한마디로 고집스럽기도 하고 규칙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요. 또 기토는 잘 아시지만은 정인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기토는 품성이 원래 정인이죠. 그러니까 인자하다.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이런 사람. 그런데 묘유충 하지만 묘유충이 있어요. 묘와 미는 합을 하고 술미형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도권 다투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고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지 않다. 좋지가 않다. 결국 하면 안 되겠대. 상대 친구는 기묘로서 친구가 키가 좀 작아요. 앉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기토가 묘가 있으니까 묘이충하니까 부부 사이 좋지 않지. 월에 있는 기묘는 자기한테 뭘 제의한 사람, 자기한테 사업을 제의한 친구를 기묘고, 자기는 기미야. 같은 기가 서로 나란히 있잖아요. 기묘는 친구, 기미는 자기인데, 두 사람 사이가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두 달 전에 제의를 했지만 기묘의 중심으로 이끌어주면 친구란 사람은 을목이 양쪽에 연에 을도 있고 묘에 깔고 있어가지고 성격이 좀 부드럽지는 못하다. 묘유충하고 있어서 좀 절제 있고 성격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다. 기묘의 목이 정관에 투출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기토를 그 을목이 연이 아닌 을목이 월을 극하니까 성격이 편간이 있으면 강렬하고 격렬하다. 연지유금 식신 연지유금입니다. 연지유금은 기토로 볼 때 일간을 볼 때는 식신에 해당합니다. 이 식신이 묘목을 갖다가 금등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토가 많은 사람 합기합도로 술도 있고 토가 엄청 많아요.
요 정도 되면 아마 신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빚도, 깃도, 밑도, 술도, 각기합도라니까 신강사주인데, 그래서 요거는 토를 조금 제거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토생금하는 금으로 용을 잡아야 되겠다. 유금식신은 이 사람은 연구 궁리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능하고. 자식에 대한 것은 식상으로 풀이가 좋습니다. 자식은 식상인데 큰아이는 연지에 들어가 있어요. 유금이에요. 그래서 유금은 근금절약하고 가정을 잘 돕는다. 왜? 유금 입장에서 볼 때는 묘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 있고 뺑돌이 있어서 토가 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가정을 잘 돌보고, 작은 아이는 술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이에요. 암장이 되기 때문에 조용하다. 조용한 걸 상징한다. 어쨌든 건강은 신경통, 묘기통이기 때문에 신경통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금목이 쟁토고 하는 것은 신경통이다. 자, 여기서 금목이 쟁토돼도 이건 음간이지, 음간. 음은 신경통을 보면 돼요. 근데 금이 양간이면 정신적인 문제. 알겠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음으로 묘유통하고 이렇게 생기면 금목이 대립하면 무슨 형? 신경통. 다리가 뭐 아픈다든지 만들이 안 좋은데, 양간이 두 개 충돌한다. 경금, 목금질 이런 정신적인 문제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를 이렇게 하고, 위 사례에서 다른 사람의 길이가 돈을 번다는 것은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도급하면 안 되겠다. 60페이지 조금 시간이 갑니다.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실물, 잃어버리는 물건. 자, 물건 찾는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자, 실제 물건 찾는 거는 재성이 돈 관계는 재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재성을 관계하고, 자동차가 인성으로 자동차는 인성, 내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어 관리하는 것은 인성이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로 속에 대성도 가능하다. 자동차는 나를 보호함으로 인성으로 본다. 잃어버린 물건은 보통 뭐라고요? 재성. 보주께서 대성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보주에서 뭐가 있으면 관성이 없으면은 재성이 파괴가 됩니다. 재성을 파괴하는 건 누구예요? 세상 파괴는 무슨 재성을 파괴하는 뭐요? 급제. 급제가 뜨면 못 찾는다. 잃어버린 물건에 급제가 떴다. 뭐요?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네? 네, 핵심이 핵심. 그래서 관살이 없고 뭐마 있어? 천간에 급제가 뜨면 못 찾는다. 근데 관성이 있으면은 관성이 급제를 그가지노.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주에 경호가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관성이 떴잖아요. 관성이 떠서 이 관성이 뭘 보호를 해요? 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재성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재성을 보호하니까 급제가 재성을 그거 못하잖아요.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물건을 보호했을 때 돈은 안전하다. 자, 오주계에서 시간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시주와 일주가 천극 또는 지충되고 형하면 찾기 어렵게다. 그래서 딱 시주를 봤더니 일주는 정사야, 시주가 정해야. 그러면 천극 지충이죠. 네. 편재성이 투출을 내가 있는데 밑에 사회초까지 받았으니까 이것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꾀다. 다시 말하면 천극 지충이 되면 시간 장악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천극이 꿈이 지충하면 찾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60페이지 보면 16번 지급, 적성, 진학, 학위. 주로 이동수를 보려고 그러면은 관살과 인성을 살펴라. 자, 관살은 밑에 보면은 병술, 신축, 임자, 경술, 갑신인데 임자일이에요. 이때 사주 살펴보면 경금, 신금은 인성이고 밑에 봤더니 관살이 쭉 술토, 축토, 술토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자 이렇게 떴을 때 여자가 떴을 때 임자 일주에 올해 신축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야. 현재 업무는 월주가 축이 현재 업무로 볼 수 있고 미래 시주는 술토가 이제 그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관이니까 관살이니까 관살이 이 업무라 볼 때 그래서 앞에 있는 자축이 서로 합을 해요. 그러니까 자축 합이 되고 인성은 월에 떴잖아요. 연간에 월의 인성은 월간에 떴어요. 그러면 정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정직하다. 의무 능력은 뛰어나다. 고로 상사 위에 신금의 상사의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는 경술이 되어 있잖아요. 경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축은 앞에 나의 이동하기 전 상사, 뒤에는 이동하고 난 뒤에 상사. 어떻게 정해되겠냐 말이에요. 직장 변동, 직장 문제입니다. 임자의 자, 양인이죠. 이게 정강과 합을 이뤘어요. 그리고 병화는 술토 위에 앉아서 축술형을 이루고 있다. 병원은 없는데요. 응? 또 위에 앉아있지. 병화가 연애, 아, 연애 병화가 술토 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시 미래지에는 병술에 있잖아요. 그죠? 같은 술토 위에 있는데 앞에는 병, 뒤에는 병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직장 상사는 인성을 뜻하는데 월간에 있는 신금은 미래에 있는 상사는 병금이고 앞에 있는 상사는 월간의 신금입니다. 현재 업무는 축이고 미래의 업무는 술이에요. 임자일주가 축과 합하고 인성이 정관에 투출을 했다는 말은 상사와의 관계가 현재 좋은 겁니다. 과거에 인성과 재성이 합을 했으니 굉장히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인성은 자 상사고 재성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열심히 일하는 상사로서 굉장히 공명정대한데 그런데 그 자세히 봤더니 미래 업무는 경술이에요. 괴항살로서 미래 상사의 성격은 앞에는 신축과 달라가지고 좀 난폭하고 지가 최고로 대장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직장 상사 또는 직장인이 관사를 살피는 경우에 심각한 경우는 관살이 용신격으로 봅니다. 자, 이러면 직장 이동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동하면 안 되겠다. 좀 그만둬라. 이렇게. 그래, 앞에 있는 게 차라리 옮겨가지고 괜히 힘든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또, 병술할 때 술포는 아다시피 이것이 술, 자, 객각이 되어 있고, 신유술도 객각살이 되어 있고, 술토는 임할 때 볼 때 평안에 기대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겁니다만, 자, 61페이지 17번. 건강, 수명, 무자 보겠습니다. 육신의 성이 묘고에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육신의 성이 묘고에 들면 병이 들거나 돌아가시거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명사주를 한번, 예명 하나, 이것도 오수입니다. 예미, 임술, 병술, 무술. 병 하나도 토가 조금 많은 거예요. 자, 병술은 아다시피 백호살이에요. 임술도 백호살이 많습니다. 이런 자주가 떴을 때 온 사람은 특히
오자마자 토가 많지요. 그러면 수가 엄청나게 힘들지요. 토가 하면 여자가 질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 무슨 병? 부인병. 부인병 질병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오자마자 얘기를 물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오주인데 전년도가 술토 운이었다. 전년도가 술토 운이었다 하면은 오자마자 그래서 떴잖아요. 떴을 때 작년 수월에 작년 수월에 병원에 가셨겠다. 무슨 병으로? 부인과 병으로 병원 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알겠죠? 이런 사주 떴을 때 토가 많은 사주 떴을 때 만약 전년도가 뭐라면 술운이라면 실제 그 우리가 말하는 세운이 술토연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대운이 술토연이든지 알겠죠? 그때 언제 술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면 많이 맞아요. 밑에 보세요. 자, 개사일에 난 사람이 개축지예요. 개수 형제가 병이 든다. 자, 개개는 형제도 되죠. 하지만 자식도 되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개개가 돼 있고 개축이 여러분 아다시피 무슨 살? 100살이죠. 그러면 자식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요 관계되는 사주를 또 볼 수가 있다. 12페이지 쭉 지금 넘어가는 것은 이제 그동안 배운 것이 정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62페이지 봅니다. 질병편, 급성장염이나 콜레라, 설사, 탈장, 소장, 질병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많냐? 임계, 해자 이것이 손상을 받으면 임계 해자가 손상을 받으면 자 콜레라, 급성장염, 설사, 탈장, 소장 관련된 병이 많이 나왔지요. 네? 요 경우는 임계 해자가 오하고 관계에서 가지고 수화 상령이 벌어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임계 해자가 화와 수화 상령을 벌였을 때 이런 들이 많이 일어나고 1번 봅니다. 자, 질병편의 간목 일단은 그 때어난 의뢰인의 사주를 한번 봅시다. 갑오, 갑술, 병술, 무자, 무오. 딱 봤더니 병술, 술, 아까 토가 많은 경우에 뭐 있겠지요? 토토 돼 있고 화가 봐보세요. 갑오 합치면 토가 세겠지요. 화가 불붙지요. 간목이 오사목, 갑술도 간목이 오사목. 그럼 병술이니까 전체적인 물이 바짝 말랐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불이 막 나오고 토가 많지요. 술토가 또 C분의 무무가 토가 왕성하지요. 그리고 오화 마지막 분이 오화도 오화 떴어. 이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병점으로 왔다면 질병이 있는 거죠. 질병에서 무슨 병이 있을까 이 사람? 부인과 질병이 있다. 부인과 질병에 특히 자가, 좌우충, 술해자에서 톡수당하고 뭐 이게 수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럼 틀림없이 그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자, 간목이 뿌리가 없고 설기가 심해서 간목이 물이 막 그냥 도대체 간목이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간목이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무슨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간담. 자, 보세요. 자, 목은 간담. 병은 뭐예요? 네? 병. 정년? 병. 심장과 소장.
하는 신장과 소장. 그 다음에 검은 그건 폐, 내장. 수는 심장 방어. 신장과 양낭이지요. 기본은 알아놔야 돼요. 그 중에 특히 음간은 오장에 해당한다. 오장. 오장이 뭐예요? 간은 간장. 위는 위장이 아니고 비장. 비위한테. 해대는 해장이 오장이요. 그 다음에 방광과 신방할 때 신장은 우리가 말하는 오장인데 방광은 육부에 해당합니다. 오장 육부에.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간장이요, 오장이요, 육부요. 육부. 소장은, 소장. 소장도 육부. 응? 소는 비위. 그렇지. 해장이 오장이요.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보면 돼요. 그 62페이지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 고수 질병도 해놨지요. 네. 모든 식간이 손상을 받으면 육부의 병이 들고, 자, 어떻게 병이, 식간의 소장을, 위에 있는 육부, 담장,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의 육부에 병이 든다고 해요. 밑에 있는, 음간이 병이 들면, 위에 오장이 병이 드는 거죠? 위에 있는 육부는 양간, 밑에 있는 오장은 뭐예요? 오장. 음간. 육부는 양간, 오장은 음간 고리나요. 자, 위에서 이제 갑오, 병술, 갑오, 갑술, 병술, 무자, 무는 이제 알아봤고, 지지가 충에서 부인과 질병이 왔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발병하냐면 좌우충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월에 오거나 5월에 올 때 좌우충한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가 오면 강한 그 토와 화를 견디지 못해서 실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오하운이 와도 거기 있는 자가 무력해지니까 일어나고, 어쨌든 좌우충이 문제가 생깁니다. 오장이 음간이라고요? 오장이 음간. 간담할 때 앞에 게 오장이 음간. 음간이 을, 을, 정, 기, 신, 개, 목의 음간이 뭐 잘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육부는 간목이 앞에는 양간이 육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음간이 뭐라고요? 예, 음간이 오장에 속한다. 꼭 알아놓으세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삼명통의 질병2에 보면 이번에 갑이 많고, 경신, 신유를 보면 그 사람은 간담은 걸핏하면 잘 놀래고, 필시에 지쳐서 병들고, 팔과 다리에 근골이 나쁘게 됐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갑을 중에 간목과 경금이 간목과 경금이나 신자는 보면 인신충 있잖아요. 인신충하거나 각경충하면 어디에 병이 생겨? 육부지만 정신적인 감담이 막 걸핏하면 놀래는 거 있잖아요. 놀래는 병 이런데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벌떡벌떡 놀래고 하는 병. 공황장애라든지, 예? 정신적으로 오는 병 있죠. 정신적으로 놀래거나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오는 것들은 그렇게 육부의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육부의 병이 들고, 밑에 있는 음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다리가 이렇게 수족이 병이 들더라. 됐죠? 예? 만약에 묘유충하면 어디 병이 나요? 묘유충은 다리.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육부로 오장을 보게 되면 묘는 간이잖아요. 그죠? 간이고, 유는 뭐예요?
유는 폐지요. 그런 데 영향이 있지만 실제 다리가 아프거나 내 근골이 아프거나 이런 근골이 아플 거는 말하자면 음간이고 정신적인 것은 양간이다. 이걸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고수 질병론에 보면 모든疾患의 손상을 받을 때 육부의 병이 되는데 육부의 병이 될 때는 각, 병, 무, 경, 임. 오장의 병이 들면 간장, 심장, 위장, 대장, 신장이 된다. 그건 12지가 손상을 받으면 오장과 연관이 된 병이 된다. 12가지 12지가 손상을 받으면 근데 사실은 12지지의 손상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음간에 해당하는 것이 작용이 많다는 걸 오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놔야 됩니다. 하는 난방이고 이는 이에 속하고 몸 윗부분의 질병이다. 화는 난방이라고 그래요. 자, 주역을 볼 때, 자, 더 보십시오. 주역. 그걸 볼 때, 맨 이쪽이 뭐예요? 원래는 우리는 북쪽을 보잖아. 옛날 주역은 뒤집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남쪽이 위에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남쪽이 위에가 있어서 남쪽을 뭐라고 그래요? 남쪽 이라. 그럼 여기서 자 남쪽은 하늘에서 하늘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가 뭐냐면 하니까 하늘 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떨어져. 화가 일어나니까 물질은 쫙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질 입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방은 뭐요? 팔이 흩어지다가 떨어진다. 북방수는 뭐요? 밑에 수는 구덩이 감자예요. 동쪽은 뭐예요? 진. 동쪽은 막 뭐 저기 벼락 치고 이럴 때 동쪽에서 벼락 친다고 떨칠 짓잖아. 그럼 동쪽이 이쪽이네. 이제 동쪽을 위를 북으로 보게 되면 남이 되게 되면 이쪽에 가지고 동이 되겠죠. 그걸로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이 이제 금방이 태방이 돼요. 중앙은 곤방.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로 자주 해봅니다. 자, 남방이, 북방감, 남방이, 북방감, 동방진, 서방태, 중앙곤, 중앙곤도 되고 간도 돼요. 자, 간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보게 되면 거꾸로 여러분 생각하니까 북쪽이 어디 있잖아요. 여기 남쪽이다. 남쪽. 밑에가 북쪽이다. 그러면 뒤집어진 거잖아. 우리가 보통 볼 때에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방리가 이렇게 보면 돼. 위를 갖다 뭘 봐요? 사실은 내가 이 누웠다 하면 북쪽을 보고 머리를 누우면 돼. 북쪽을 보고 머리를 넣었다. 자, 북이다. 이 북이라고 보도 돼요. 그러면 이쪽이 동이 되잖아. 발은 남쪽이 되지. 그쵸? 그럼 서쪽이 뭐예요? 서쪽이 우측이 되잖아. 그래 보자. 그러면 그때는 역하고는 실제 역비방을 만들지만 화 쪽을 우리가 남방이 북방수 감궁 그 다음에 이쪽 동방은 진방 서쪽은 태방 중앙은 곤방, 간방. 중앙은 우리가 보통 곤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남 쪽이 뭐라고 그래요? 곤방이라고. 방위를 얘기해 줄게요. 자, 내가 적어 줄게요. 남방, 여러분 방위를 그려보세요. 남방, 하, 이궁. 자, 반대 북방, 감궁.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동쪽, 진방,
서쪽. 태남.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그 방이잖아요. 예, 그 방위에서 좀 더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자, 중앙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자 중앙을 싹 빼버리고 중앙을 X 해버리고 방위를 여러분 이렇게 그려놔 보세요. 구궁도 세칸 맨 위에가 아까 모르겠어요. 이죠. 맨 아래는 감.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진방, 오른쪽에는 해방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는 남, 감은 북, 태는 뭐예요? 태는 서, 진은 동이죠. 그래 놔놓고 동남방이 동남방, 동남방이 손방이야. 손방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서와 남서 사이 서남방은 곤방, 땅곤자, 곤방. 서와 북 사이는 이건 근방, 하늘 근자, 근방. 그 다음에 동과 북 사이는 이거는 동북 간방이네. 간자에서 간방. 그 63페이지 위에 간자 보이죠? 간이 토란 말이야. 토. 곤도 토란 말이야. 알겠죠? 소는 뭐냐? 목. 소는 목. 동도 목. 태도 서. 금. 태는 금. 근방도 북. 서북방은 뭐요? 서북방. 서북방은 건에서. 건에서 이 금. 예. 자, 남쪽은 하지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자, 다시 불러봅니다. 남방, 이지요. 이궁. 그 다음에, 북방, 감궁. 동방, 진궁. 해방, 서궁. 남과 동사의 동남방, 뭐예요? 동남방향. 동남방은. 손방. 손방에서는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손방은 장녀. 큰딸, 장녀. 여자, 성인 여자. 곤방은 엄마. 적고 있어요? 네. 엄마 곤방이고. 간방은 소남. 적은 아이, 어린 아이, 소남. 북방은 감 중간 아들. 북방은 뭐예요? 둘째 아들. 중간 남자. 그는 뭐예요? 아버지. 태방, 금방, 아버지. 태방은 어린 소녀. 어린 소녀. 남방인은 중녀. 응? 중녀요. 중녀. 곤방 아까 뭐랬어요? 엄마, 어머니. 간방 나가지고 작은 어린 남자로 했죠. 소남. 그렇게 이제 방위를 하고 여기 이제 주요 그 공도의 설명인데 요걸 알아놔야 이제 실제 막 도움이 돼요. 요 정도는 알아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요 공 이름하고 방위 정도를 알아놔야 된다. 그러면 공부할 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중앙은 아예 표시 안 합니다. 자, 중앙까지 들어가면 구궁이라고 그래요. 중앙이 들어가면 뭐라고? 구궁이니까 그것은 구성할 때게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구성 가르치죠. 구성 배우는 데는 그 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역에서는 구를 빼요. 그래서 나머지가 깨가 8개 되잖아요. 셀라보세요. 9에서 1개 빼 8개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8 곱하기 8은 88, 64개를 가는 거예요. 64개로 점을 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요? 88, 64개로 점을 치는 걸 6표라 그래요. 6표죠. 있죠? 요거는 주역으로서 점을 치는 걸 뭐라고? 6표. 근데
앞에 하나 이었어. 중앙까지 넣었어.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성법이에요. 구성점하고 좀 차이 나요. 구성점하고 조금 차이 나요. 그게 근데 이제 구성하고 선생님이 옛날에 구성 강의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저 주요 강의도 다 했어요. 옛날에 했어요. 책 보면 이제 6표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성 강의도 있는데 옛날에 그 강의를 하다가 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 바꿨어요. 당최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 그걸 얘기해도. 왜? 뭐 그냥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재미없다 해가지고 이제 빼버리고 옷을 올린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공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술해가 전문이라고 자꾸 하잖아. 그 왜 그러냐면 설명드릴게요. 남은 네. 시작을 자로부터 할까? 북방자, 자수,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동북 간방에는 축인이 들어가. 축인. 네. 자, 동북 간방이 뭐라고? 축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동쪽 정동에는 묘지. 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남방에는 묘 다음에 뭐예요? 진사. 그 다음에 남방은 오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서남방에는 뭐가 되냐면 아까 미신이 들어가잖아요. 미신 들어가고 유는 태방은 유금. 그러니까 나머지 금방에 술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술에 전문이라는 거야. 술해가 뭐라고? 하늘근이 들어갔잖아. 하늘근이 거의 천자거든. 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술래가 뭐라고? 천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지에 우리가 술래 뒀다 하면 천문이다 공부한다 한 게 있잖아. 이런 공부하는 거.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라지망이라면 전라지망도 뭐냐면 천라, 천, 술하고 망망망치는 개가 천이잖아, 그치? 예.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진은 지망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비단을 우리가 그래요. 비단.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행을 뜻하는 것은 남쪽이에요. 저 남쪽이란다. 저 서남이에요. 서남에서 불면 여행과 관련되고 여자분들이 봄에 되면 봄바람 불잖아. 그러면 치마가 덜렁덜렁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봄바람 불 이런 재밌는 게 많이 있어. 이 기억을 하고 되게 재밌어. 근데 그걸 생각하고 오늘은 공부하는 게 여기까지 했고, 자 62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을 정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에까지 생각하고 자 62쪽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62쪽 3명통해보도 다시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학기부터 할 때 이제 그 다음 남은 기간은 요 책은 많이 남았지만 진도는 굉장히 빨리 나가요. 앞에 이론이 만약에 힘이 들어서 그렇지 뒤에 나가는 진도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갑니다. 오늘도 많이 빨리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이론이 굉장히 오래 했던 2학기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실제 사례하는 거는 진도가 빨리 나고 이것뿐만 아니고 별도로 선생님이 사례를 많이 또 추가를 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그동안에 다짐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반복해서 쫙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강의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다음 학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